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9% 시민들의 독립언론 뉴스타파입니다. 뉴스타파가 출범한 지도 벌써 4년이 지났는데요. 오늘부터는 광화문 광장 옆에 새롭게 마련한 스튜디오에서 새로운 분위기로 인사드립니다. 광화문은 청와대가 보이는 곳이고 세월호의 기억을 지켜나가는 곳이고 국가폭력에 의해 백남기 선생이 쓰러졌던 민중 총궐기의 외침이 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저널리즘의 질곡을 상징하는 족벌언론, 재벌언론이 집결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저희들은 뉴스타파가 4년 전 태동했던 광화문 광장으로 돌아와 시민들과 함께 1% 특권층, 그리고 그들이 만든 차별과 반칙에 당당히 맞서 나가겠습니다. 각 정당의 공천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20대 총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유권자들이 올바르고 균형 잡힌 정보를 보고 듣는 것이 필요한 시기인데요. 문제는 이럴 때 오히려 편파 보도가 극성을 부린다는 것입니다. 특히 4년 전인 19대 총선과 비교해보면 우리 언론은 현저하게 보수 집권 세력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됐습니다. 더구나 어느 언론보다 공정한 여론 조성에 힘써야 할 KBS, MBC 두 공영방송의 논조는 이것이 공영방송인지 정부 홍보 채널인지 의심할 수준까지 됐습니다. 최경영 기자가 국정홍보 채널인 KTV와 두 공영방송의 보도를 비교 분석했습니다. 여전히 국내 뉴스 중 최고의 시청률을 자랑하는 KBS 9시 뉴스. 그러나 KBS 기자들은 자사의 9시 뉴스를 별로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자들 중에 상당수가 KBS 9시 뉴스를 보지 않는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왜 안 보는 거예요? 뉴스 내용에 대해 불만이 있으니까 안 보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마땅히 다뤄야 할 소재를 안 다룬다라든지 또는 균형을 맞춰야 할 부분에서 어느 한쪽, 특히 정부 여당 쪽에 일방적으로 이제 무게를 실어주는 듯한.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MBC 한 기자는 최근 자사 보도국 상황을 유신이나 80년대와 비교했습니다. 현재 군사 정부 시절이나 지금 MBC의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게 내부의 분위기고요. 이들이 자사 뉴스를 공정하지 않다고 보는 이유는 무엇보다 보도의 기조가 매우 정권 편향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런 편향된 보도가 당장 크게 달라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길래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 것일까요? 뉴스타파는 두 공영방송 뉴스의 정권 편향성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기 위해 KTV와 두 방송사의 메인 뉴스를 비교해봤습니다. KTV는 법령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소속의 책임 운영기관으로 직원들 신분도 공무원인 국정 홍보 채널입니다. KTV가 다룬 박근혜 대통령 관련 소식들입니다. 국정 홍보 채널인 만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게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박 대통령의 동정을 다룬 KBS, MBC의 메인 뉴스 보도들입니다. 무엇이 국정 홍보 채널의 홍보물이고 무엇이 공영방송 뉴스인지 가늠하기조차 힘듭니다. 뉴스타파 조사 기간 동안 청와대 홈페이지 청와대 오늘이 대통령 동정을 실은 날은 2일을 시작으로 모두 10하루였습니다. KBS 메인 뉴스에 같은 소식이 등장한 것도 정확히 10하루. MBC는 3월 3일 한 이집트 정상회담 관련 소식만 하루 빠졌습니다. 내용도 국정 홍보 채널과 대동소이합니다. 앵커멘트가 거의 똑같은 보도들도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이 추가 도발할 경우 은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점을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이 무모한 위협을 계속하면서 변화의 길로 나서지 않는다면 자멸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확고한 안보 태세를 위해서는 우리 내부의 치안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게다가 박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는 부분도 똑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이제 창조적 아이디어와 소비자가 뭐를 불편해하는가 하는 것을 차단해서 이렇게 함으로써 또래하고 새롭게 태어나고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국민들의 심정을 외면하면서 일자리를 늘려서 국민들의 삶을 챙기겠다는 것이 공허하게 들리는 것은 저만의 느낌은 아닐 것입니다. 분야 간 경계를 허물고 우리 고유의 전통 문화의 산업의 옷을 입혀서 경제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받아쓰기만 하다 보니 침체된 경제 상황을 정부 책임이 아닌 정치권 탓으로 몰고 가는 행태도 청와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경제 활성화법을 통과시켜야 민생을 구한다며 대통령이 직접 길거리에서 서명을 한 이후 KBS와 MBC의 청와대발 보도에서 박근혜 정부 3년 동안의 경제 실패는 모두 정치권 탓이 됐습니다. 대통령은 책임 추궁만을 할 뿐 책임을 지는 주체는 아닙니다. 이 역시 국정 홍보 채널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 산업 육성이 시급한데도 손을 쓸 수 없어 안타깝다며 일자리를 늘릴 방법을 알면서도 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지만 정쟁의 볼모가 돼 있다고 박근혜 대통령은 안타까워했습니다. 대통령이 말하는 그대로 정치권을 비판하지만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는 기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주요 일간지들이 선거 개입 논란을 자초한다며 일제히 비판한 대통령의 대구나 부산 방문에 관해서도 박 대통령은 오늘 오후 경북 안동에 새롭게 말한 KBS나 MBC는 철저히 청와대 입장만 전할 뿐 주요 신문사들이 언급한 선거 개입이라는 말은 아예 쓰지 않았습니다. 여러 해석 탓인지 정치적 오해를 살만한 행보는 최대한 자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박 대통령의 대구 경북 지역 방문에 대해 청와대는 도청 개청식 참석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보였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부산 방문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시급성을 강조하기 위한 경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청와대의 확성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공영방송사들에게 공정한 총선 보도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저널리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지금 한국 방송 그리고 우리 공영방송의 보도에 문제점이 많다는 것은 웬만한 학자들이면 다 아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실은 듣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들의 지적들을 우리들도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죠. 적어도 이 정부 내에서는 3.1 정신 이어받아 유신 이념 구현하자. 오랜 역사를 지닌 중앙방송국이 국영에서 공영으로 체제를 바꾸어 한국방송공사로 발족했습니다. KBS는 공영체제로 전환하고 국가유신과 번영의 길잡이로서의 방송임을 인식하고 지난 73년 KBS가 국영에서 공사화됐을 때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KBS에 원했던 것은 유신 이념의 구현이었습니다. 40여 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공영방송의 오늘은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KBS나 MBC는 오늘도 국정 홍보 채널처럼 대통령 말씀 받아 적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못하고 권력의 편을 들 때마다 노동조합이나 기자협회가 내부에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사측의 집중적인 탄압 등으로 이런 견제 시스템도 거의 무너졌습니다. 방송이 정권의 나팔수가 돼 국민을 우롱하는데도 내부의 자정기능마저 기대할 수 없을 때 국민들이 직접 나섰던 역사를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최경영입니다. 4년 전 19대 총선과 비교했을 때 가장 달라진 언론 환경을 든다면 아마 종합편성 채널의 영향력이 상당히 커졌다는 것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19대 총선만 해도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종편의 영향력이 크지 않았지만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종편의 주요 시청자층이 우리나라의 최대 유권자층이 된 노년층이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기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신이 응원하는 야구팀 입장에서 편파적인 해설을 들을 수 있는 이른바 편파 중계 서비스입니다. 스스로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자멸하고 있어요, 고원준.
자, 좋아요.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오래간만에 낮 경기 들어온 저기 하니까 지금 정신이 지금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요. 정신 못 차리는 거죠. 캐스터와 해설자 모두 한쪽만 일방적으로 편드는 게 이런 편파 중계의 재미이자 특징이죠. 그런데 만약 방송에서 특히 선거 관련 보도에서 한쪽만 편들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난해 5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청래 의원이 최고위원회에서 주승용 최고위원이 사퇴 공갈을 치고 있다는 발언을 했을 때 종편은 여러 시사 프로에서 일방적인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회 이 정치관은 약간 삐뚤어져 있어요. 무조건 유명해지고 무조건 유명세를 타면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지역구 유권자들도 나를 지지해 줄 것이다라고 하는 왜곡된 정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정치관이 정청래 막말 시리즈의 바탕이라고 보는 것이죠. 동료 의원, 동료 최고에서 무시당하지 않습니까? 네. 이 상수에서 돌아서 나가는 거는 이거는 그냥 단순히 박차고 나가는 문제가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도부가 붕괴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새누리당의 윤상현 의원이 김무성 대표에 대해 욕설과 함께 죽여버려야 한다고 말하는 통화 내용이 공개됐을 때 종편의 모습은 정청래 의원 때와 사뭇 달랐습니다. 여당의 표 걱정을 하는가 하면 지금 뭔 비박계에서 이런 이제 대세를 잡은 거야. 이제 그동안 그 수모를 당하면서 밀리다가 한판 얻겠다? 아, 친박은 그러면 또 여기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엎어요. 서로 국민들 앞에서 자기들끼리 치고받는 머리끄댕이 싸움하는 모습 보이면 표 다 도망갑니다. 술 먹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 감정이 많았어? 자, 그러면 여기서 나랑 딱 술 한 잔씩 하고 잊어버리자.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면 이거는 그냥 또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예요. 네. 김무성 대표도 사실 술자리에서 여러 가지 얘기 그동안에 많이 있었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뭐 새누리당 의원들하고 술자리나 뭐 전화 통화할 때 보면은 이 친박 비박 간에 서로를 부를 때 육두문자는 보통이에요. 네. 그런 걸 제가 여러 번 들었거든요. 더불어민주당 파이팅! 4.13 총선 공천 과정에서 불거진 잡음에 대해서도 여야를 대하는 태도가 딴판입니다. 야당에 대해선 친노, 친문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노 핵심 세력들은 전혀 손도 못 댔고 결국은 문재인 대표를 위한 공천이고 문재인 대권과도의 아주 길을 아스팔트를 까는 상징성 인물 칼에 맞아서 나가고 정말로 지켜야 할 친문, 핵심 친노들은 다 살아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친노 꼰대 중진들은 싹 정리하고 재선 중심으로 해가지고 3선으로 갈 수 있는데 완전히 체제를 강화시켜버린 거죠. 반면 여당에 대해선 야당 비판 때와는 달리 토론자들이 패권주의란 말도 쓰지 않을 뿐더러 뉴스 보도에선 친박과 진박이란 표현을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합니다. 제가 유승민 의원 했다면 저는 좀 참았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협조하고 조금 더 참고 인내하고 갔을 것 같아요. 이런 면에서 조금 인간론에서 조금 하자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원조 친박이지만 멀박을 거쳐 지금은 속칭 짤박으로 불리는 대구 의원이 있죠. 바로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인데요. 오늘도 박 대통령을 먼 발치에서 그저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정종섭 전 장관은 예비 후보론 유일하게 박 대통령과 악수를 나눈 등 진박을 공인받았습니다. 총선보도 감시연대가 종편 토크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한 결과 친여당 성향의 출연자와 친야당 성향 출연자의 비율이 평균 5대 1이었을 정도로 편중이 심했습니다. 특히 TV조선 시사탱크와 채널A 쾌도남만은 8대 1의 비율로 친여 성향 출연자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방송통신심의위 산하 20대 총선 선거방송 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심의안건 26건 가운데 14건이 종편으로, 이 가운데 2건이 법정 제재, 7건은 행정지도를 받았지만 종편의 편향성은 좀처럼 나아지질 않고 있습니다. 여당에 불리한 주제는 굉장히 토론하지 않습니다. 대신 야당에게 불리한 소재가 생기면 항상 가지고 와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날의 토론거리로 삼거든요. 그러니까 패널도 문제가 있고 소재도 문제가 있고 두 가지가 다 굉장히 여당에 유리한 그런 방송을 만드는 것이 태생적으로 목적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 같은 종편의 편향적인 총선 보도가 표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19대 총선 때 종편 4사의 시청률은 미미했지만 현재는 4년 전보다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4배 이상 올랐습니다. 종편을 가장 많이 보는 연령대는 60대 이상으로 전체의 40%를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19대 총선과 20대 총선의 유권자 비율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투표권을 넣는 19살 유권자 67만여 명을 포함시키더라도 20, 30대 유권자는 1,500만 명으로 19대 총선 때보다 60만 명 줄어든 반면 60대 이상 유권자는 약 158만 명이나 늘었습니다. 60대 이상 유권자들의 비율도 전체의 23.2%로 40대를 처음으로 앞질렀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난 1월 발표한 언론 수용자 의식조사를 보면 60대 이상은 TV에 대한 매체 의존도가 74%로 40, 50%대에 머문 다른 연령층보다 훨씬 심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즉 우리나라 유권자 가운데 비율이 가장 높은 60대 이상의 경우 종편을 비롯한 방송의 편향성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주 시청층이 중장노년층으로 되어 있는 그런 종편 방송의 한 채널도 아니고 여러 채널이 동시에 공정성에서 어긋나는 방송을 지속 반복 강조하게 됐을 경우에 그 결과는 뻔한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게 가장 우려스러운 측면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 2012년 19대 총선에서 60대 이상의 투표율은 68%로 40%대에 머문 20, 30대나 52%를 기록한 40대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노년층 유권자가 급격히 늘어난 이번 총선을 앞두고 이들이 가장 많이 보는 TV 방송 매체의 편파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뉴스타파 최기훈입니다. 아이들이 그러니까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곳이잖아요. 예, 아이들이 다 느껴지기 때문에. 예. 또 희생자들을 폄훼하고 또 정부에서도 계속 그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이런 걸 계속 경험을 해왔지만 적어도 학교만큼은 그리고 교육청만큼은 문자가 하나 있었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문자 안에 엄마 이것만 써놨어요. 그러지 와보세요 제발. 그냥 와보시고 교실로 와보세요. 거기서 아이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4년째) 단체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는 MBC 사측은 최근 공정방송 조항을 아예 없애버린 단체 협약안을 노조에 제시했습니다. 최기화 MBC 보도국장은 편파 보도를 비판한 노조의 보고서를 뭉치째 찢어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KBS에서는 정권 편향적인 보도를 감시하려는 기자협회를 되레 공격하는 성명서가 나왔는데요. 여기에는 KBS 정지환 보도국장을 비롯한 보도국의 주요 보직 간부들과 유명 앵커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서명자가 무려 130여 명이나 됩니다. 이대로 가면 KBS와 MBC가 50시대로 돌아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다른 것은 그때는 총칼이 옆구리를 겨누고 있다는 초라한 핑계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마저도 없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언론인들의 시대입니다. 오늘 뉴스타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쑥 나타나서 딸의 성적 조작을 지시했으니까 하는 질문이 이들의 첫 인터뷰였어요, 여러분. 뉴스타파 타파하자! 청와대의 확성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자들 중에 상당수가 KBS 9시 뉴스를 보지 않는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특히 정부 여당 쪽에 일방적으로 무게를 실어주는 듯한. 현재 뭐 군사정부 시절이나 지금 MBC의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게 내부의 분위기고요.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이 무모한 위협을 계속하면서 변화의 길로 나서지 않는다면 자멸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시급성을 강조하기 위한 정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회 정치관은 약간 삐뚤어져 있어요. 제가 유승민 의원 했다면 저는 좀 참았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협조하고. 우리나라 유권자 가운데 비율이 가장 높은 60대 이상의 경우 종편을 비롯한 방송의 편향성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동정을 실은 날은 2일을 시작으로 모두 열 하루였습니다. KBS 메인 뉴스에 같은 소식이 등장한 것도 정확히 열 하루. MBC는 3월 3일 한 이집트 정상회담 관련 소식만 하루 빠졌습니다. 내용도 국정 홍보 채널과 대동소이합니다. 앵커멘트가 거의 똑같은 보도들도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이 추가 도발할 경우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점을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이 무모한 위협을 계속하면서 변화의 길로 나서지 않는다면 자멸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확고한 안보 태세를 위해서는 우리 내부의 치안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게다가 박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는 부분도 똑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이제 창조죠. 이 아이디어와 소비자가 뭐를 불편해하는 걸 차단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뿌리하고 새롭게 추천하고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국민들의 심정을 외면하면서 일자리를 늘려서 국민들의 삶을 챙기겠다는 것이 공허하게 들리는 것은 저만의 느낌은 아닐 것입니다. 후자하게 보수 집권 세력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됐습니다. 더구나 어느 언론보다 공정한 여론 조성에 힘써야 할 KBS, MBC 두 공영방송의 논조는 이것이 공영방송인지 정부 홍보 채널인지 의심할 수준까지 됐습니다. 최경영 기자가 국정홍보 채널인 KTV와 두 공영방송의 보도를 비교 분석했습니다. 여전히 국내 뉴스 중 최고의 시청률을 자랑하는 KBS 9시 뉴스. 그러나 KBS 기자들은 자사의 9시 뉴스를 별로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자들 중에 상당수가 KBS 9시 뉴스를 보지 않는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왜 안 보는 거예요? 뉴스의 내용에 대해 불만이 있으니까 안 보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마땅히 다뤄야 할 소재를 안 다룬다라든지 또는 균형을 맞춰야 할 부분에서 어느 한쪽, 특히 정부 여당 쪽에 일방적으로 무게를 실어주는 듯한.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MBC 한 기자는 최근 자사 보도국 상황을 유신이나 80년대와 비교했습니다. 현재 뭐 군사정부 시절이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9% 시민들의 독립언론 뉴스타파입니다. 뉴스타파가 출범한 지도 벌써 4년이 지났는데요. 오늘부터는 광화문 광장 옆에 새롭게 마련한 스튜디오에서 새로운 분위기로 인사드립니다. 광화문은 청와대가 보이는 곳이고 세월호의 기억을 지켜나가는 곳이고 국가폭력에 의해 백남기 선생이 쓰러졌던 민중 총궐기의 외침이 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저널리즘의 질곡을 상징하는 족벌언론, 재벌언론이 집결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저희들은 뉴스타파가 4년 전 태동했던 광화문 광장으로 돌아와 시민들과 함께 1% 특권층 그리고 그들이 만든 차별과 반칙에 당당히 맞서 나가겠습니다. 각 정당의 공천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20대 총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유권자들이 올바르고 균형 잡힌 정보를 보고 듣는 것이 필요한 시기인데요. 문제는 이럴 때 오히려 편파 보도가 극성을 부린다는 것입니다. 특히 4년 전인 19대 총선과 비교해보면 우리 언론은 지금 MBC의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게 내부의 분위기고요. 이들이 자사뉴스를 공정하지 않다고 보는 이유는 무엇보다 보도의 기조가 매우 정권 편향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런 편향된 보도가 당장 크게 달라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길래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 것일까요? 뉴스타파는 두 공영방송 뉴스의 정권 편향성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기 위해 KTV와 두 방송사의 메인 뉴스를 비교해봤습니다. KTV는 법령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소속의 책임 운영기관으로 직원들 신분도 공무원인 국정 홍보 채널입니다. KTV가 다룬 박근혜 대통령 관련 소식들입니다. 국정 홍보 채널인 만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게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박 대통령의 동정을 다룬 KBS, MBC의 메인 뉴스 보도들입니다. 무엇이 국정 홍보 채널의 홍보물이고 무엇이 공영방송 뉴스인지 가늠하기조차 힘듭니다. 뉴스타파 조사 기간 동안 청와대 홈페이지, 청와대 오늘이 분야 간 경계를 허물고 우리 고유의 전통 문화에 산업의 옷을 입혀서 경제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받아쓰기만 하다 보니 침체된 경제 상황을 정부 책임이 아닌 정치권 탓으로 몰고 가는 행태도 청와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경제 활성화법을 통과시켜야 민생을 구한다며 대통령이 직접 길거리에서 서명을 한 이후 KBS와 MBC의 청와대발 보도에서 박근혜 정부 3년 동안의 경제 실패는 모두 정치권 탓이 됐습니다. 대통령은 책임 추궁만을 할 뿐 책임을 지는 주체는 아닙니다. 이 역시 국정 홍보 채널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 산업 육성이 시급한데도 손을 쓸 수 없어 안타깝다며 일자리를 늘릴 방법을 알면서도 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지만 정쟁의 볼모가 돼 있다고 박근혜 대통령은 안타까워했습니다. 대통령이 말하는 그대로 정치권을 비판하지만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는 기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주요 일간지들이 선거 개입